오늘 이 출판하는 이 책은 제가 2년간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적어놓고 또 사진을 또 챙겨놓고 그래서 2년 동안에 제가 있었던 일을 쭉 적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 정면에 있지만 한 사람의 삶은 도서관이라고 한다. 나만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진한 감동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임에 제40대 대한석당로 시장 이야기를 남긴다. 지는애 속에는 내일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잡은 이유는 우리 석탄공사가 지금 73년이 되었습니다. 석탄 산업이 시작되면서 정말 활발했던 석탄 산업 성장하고 지금 이 단계에 와서 단계적 폐광을 앞두고 있는 암울한 시기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 석탄공사가 문을 닫더라도 내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석탄공사 직원들이 더욱 힘내고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희망을 갖는 그러한 우리 직원들이 되어달라는 의미에서 저는 생성멸의 현장에서 지는애 속에는 내일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고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 공기업 1호로 출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석탄공사 공기업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엘리트 인재들이 석탄공사로 몰려왔습니다. 정말 인류대학, 정말 다른 데보다도 훨씬 유능한 그런 직원들이 석탄공사에 입문해서 석탄공사를 끌어왔습니다. 이 화순 고개광업소, 화순광업소가 가장 오래된 광업소입니다. 이 광업소는 1905년도 일제시대에 개관이 시작돼가지고 가장 오래된 광업소인데 지난 2월에 정말 아쉽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고개광업소도 장성광업소가 36년도에 개광해서 50년도에 우리 석탄공사가 입수합니다. 그래서 끌어와서 보시고요. 그동안 우리 석탄공사는 9개 공사가 있었습니다. 1989년도에 석탄 한류화 정책이 시작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석탄 산업이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 주범이 석탄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한류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9개의 판단이 있어요. 9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이 석탄공사의 사업자에 석탄을 잘 모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석탄공사에 처음 갔을 때 우리 노조위원장님, 지부장님, 우리 노조총회도 많이 있지만 저 월변하게 오는 거 반대한다고 현수막에 수백이 걸렸었습니다. 경찰 출신이 무엇을 아냐고 석탄공사에 수백 개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석탄공사를 위해서 2년간 제가 잠시 정치에 머물렀었지만 전혀 정치적 행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석탄공사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것인지 직원들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2년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연탄불에서 겨울을 지내보지 않으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60, 70년대, 80년대 우리 석탄산업이 경제를 부흥시키지 않았어요. 석탄산업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석탄산업이 그냥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부들을 산업전사라고 합니다. 전사입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버리지만 우리 방부들은 산업전선에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우리 광부들입니다. 정말 우리 광부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존중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이 사회에서 직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만 가지 직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 생명을 걸고서 일을 하는 직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빅내에 들어갈 때에는 오늘 내가 과연 햇빛을 볼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랬습니다. 그 고량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큰 로프로 달려가지고 인천에 실려에 들어갔는데 그 로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로프를 사용하는 게 광업소입니다. 보통 엘리베이터도 로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와이어 로프가 가장 큰 로프가 광업소에 사용합니다. 그 로프가 만약에 내려가다가 끊어지게 되면 모두가 목숨을 잃는 겁니다. 제가 이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좀 내가 다시 비행기 바깥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들었어요. 그런 생활을 우리 광부들은 매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광부들 존중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살리려고, 내가 먹고 살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집으로 지금 나갈 수도 없는 이 심정, 여기에 오신 우리 석탄공사 직원들, 정말 존경하는 우리 직원들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의 광부들만큼은 존중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73년 역사 동안 우리 석탄공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600명입니다. 공식적으로 1600명이지만 그 이전에 통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석탄광산이 전국에 제일 많았을 때 400개 광산이 있었습니다. 400개 광산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광부들이 저는 10만 명이 넘는 겁니다. 적어도 전국에 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오늘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석탄공사 임직원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석탄공사 직원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인사를 하고 올 때 정말 울음이 터져나올 뻔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저를 찾아서 이렇게 와주시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정말 국회에 찾아가고 때로는 제 인명을 위해서 기적을 눌러보고 그래서 겨우 퇴직 기록을 만들게 됐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제로 퇴직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해서 조금이라도 금액을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 우리 노조와 태광에 합의하자고 이렇게 나중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노조원들 계시지만 정부에서 또는 경영진에서 우리 노조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게 되면 합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 가능할 수 있으면 들어주고 그래서 장성화합선 잘 통과하게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우리가 지키려 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경영진에게 제가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성 통과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희망이 있는 그런 우리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사장 중에 현장 경력을 제일 많이 간 사장 하면 저희입니다. 어느 사장보다도 제가 2번, 3번을 더 많이 갔고 더 많은 직원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대기를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들어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것을 우리 직원들이 매일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음성 좀 나오게 해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한 탄광 안에서 갑자기 물과 석탄이 쏟아져 내리면서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그 실종자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기 위해 사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탄광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탄광 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연방송 박성준입니다. 지난해 9월 14일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아침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장성광업소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장성광업소로 달려갔습니다. 2시간이 걸려요, 원주에서. 저는 브리핑을 받고 바로 갱내로 들어갔습니다. 갱내로 들어가서 내 부하 직원을 지켜주지 못해 내 직원이 매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가 이 갱내에서 조금만 더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갱내에 들어가서 저녁 8시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갱내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죽탄이 쏟아져가지고 그 죽탄이 갱내를 200m를 치워줬습니다. 그 죽탄이 갱내 200m를 치워줬더니 얼마나 힘으로 밀려내려왔겠습니까? 저는 제일 현장, 제일 입구에서 그 사고 현장 제일 전면에 가가지고 제가 계속 감독을 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 우리 감독부장이라는 직원들이 저를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계속 일을 해도 워낙 200m를 그 죽탄을 헤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12시쯤에 장성광업소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갱내를 계속 죽탄을 파내면서 그 갱내에도 미니 푸크레인이 있어가지고 작은 푸크레인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일도 사는 사람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 갱내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가다 보니까 저 끝에 있으면 그 직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흙을 파헤치는데 우리 직원의 얼굴에, 귀에, 모두 흙이 묻혀있는 겁니다. 흙으로 덮여있어요. 저는 얼굴에 흙을 닦아주면서 너의 목숨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너무나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게 내가 무슨 사장이냐 하면서 그 직원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 직원을 데리고 저녁 8시가 됐어야 데리고 나왔고, 제가 나왔을 때 우리 노조위원장이 바깥에 계시더라고요. 그때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역대 사장들 중에 그 많은 사람이 죽어서도 사장이 직접 갱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직원들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갱내에 사장이 들어가서 그런 적은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저는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오히려 저보고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아버지가 저를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기소됩니다. 이 기소가 될 사안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날 우리 근로자들이 3사람이 들어갔어요, 갱내에. 그런데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어요. 그걸 축수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흘렀는데 좀 상황이 이상하다. 감독자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자, 최고 감독자입니다. 소장님 밑에 부장이에요. 최고 감독자가 과장과 계장을 데리고 그 갱내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석탄공사 매뉴얼에 의하면 감독자가 현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보고를 받은 감독자가 현장을 내려가서 현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갱내에는 여러 가지 사고 위험 방지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주탄이 쏟아진다고 하면 원거리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저희들만의 거기 장치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거기에 브이노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경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면 위에 물이 많이 고여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이 막 흙탕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주탄이 쏟아졌습니다. 그 경보장치로 거예요. 감독자가 가보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감독자가 먼저 걸어가고 뒤에서 과장, 대장,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감독자가 들어가는 순간 축탄이 쏟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1분이나 2분만 있다 쏟아질 때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감독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 감독자는 정말 훈장을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제목을 잊을 수 없는 아픔이라고 제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장님을 크게 수명합니다. 그 주머니 어떤 주머니냐면 부장이니까 제가 광학수관을 항상 봐요. 몸무게가 100kg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제가 그 사고 나기 전에 물었을 때 아마 104kg인가 이랬다고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야, 너 인마 100kg 밑으로 내려. 제가 농담을 했던 그런 직원이었어요. 지금도 그 직원의 얼굴이 잠잘 때 되면 한 번씩 떠오르고 그 직원을 내가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나 통탄스럽고 저는 경찰 공직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부하 직원들을 지키는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내가 대신 처벌받는 그러한 경우도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기관장이 직원이 뭡니까?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있고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있는 자리가 기관장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부하 직원들의 잘못에 저는 빠져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아픔. 이러한 광부들을 여겨오신 저희 지인들께서는 광부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과거 어려울 때 연탄불에 의해서 겨울밥을 지새우고 연탄불로 인해서 우리가 그 힘들게 나무를 했던 그 시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광부들에 의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탄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시골에서 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연탄 이 보일러가 있을 때 연탄 보일러라고 그러죠. 당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저는 연탄에서 중독을 인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뻔했습니다. 어느 날 나와가지고 마당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때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아마 그때 연탄 가스를 인해가지고 제 친구도 목숨을 잃은 친구도 있고 아마 그런 기억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광부들 바깥에 나가시는 그 사진만 보십시오. 그 갱내에서 캄캄한 갱내에서 이 헤드라이트 하나 달고서 그 탄을 패고 탄바람 속에서 내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 목숨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일하는 그러한 직장, 이게 바로 슬픈 광부입니다. 우리 이 자리가 제가 이런 이 친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석탄 산업을 정말 많은 이해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일까지 만든 대한민국 광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 석탄공사, 이 광부들은 영원한 내 가족이고 내 친구이고 내 동료입니다.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석탄공사를 위해서 제가 어디를 가든 석탄공사 편에 서서 석탄공사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 오기 힘든 날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반은 채워졌다 그랬는데 이 자리가 다 차고 뒤에 또 여러 사람이 서서 있습니다. 이 자리가 300석 좌석이지만은 저는 3,000명이 온 것보다 더 필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석탄공사의 직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먼 길 찾아와줘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석탄공사 직원들의 기대에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